안녕하세요.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해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2학년도 10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23번부터 시작합니다.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36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. 표본평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.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. 이거는 이제 모 표준 편차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.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뭐 6분의 12 해서 계산 결과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학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좀 학습하라.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?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실적 전개를 좀 이렇게 해서 식을 좀 살펴가면 되죠. 5제곱 저겠고 1을 곱하니까 x-2의 5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오른쪽에 생긴 항은 6제곱 해양이 나올 수가 없죠. 이런 부분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앞쪽 부분에서만 우리가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주어진 식을 괄호 부분을 이제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요. x제곱에 6제곱의 항을 구할 때 이제 x 4제곱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할 때 이제 x 6제곱의 항이 생기는 거죠. 그렇다면은 이 안쪽 가로 파트 부분에서 굳이 일반항 쓰지 않아도 되겠죠. 4제곱이니까 x를 좀 4번 선택하는 거니까 5 콤비네이션 4 x 4번에 마이너스 2까지 한 번입니다.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개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 처리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주어진 상황들 앞쪽 괄호 부분들은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한 모양으로 살펴가는 부분들 요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 되겠고요. 이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또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5번입니다. 이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 표에 좀 미지수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. 일단은 뭐 기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대값은 확률 변수고 확률을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더해가면 되죠. 기대값을 그래서 구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고 4분의 a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건가요? 그럼 4분의 a는 이항시켜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분산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. 그럼 이제 절차를 좀 거쳐야 되죠. 일단 뭐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변수를 제곱해 주니까 9에다가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? 가운데 부분은 0이고요. 4분의 a 제곱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러면 4분의 여기다 18에다가 이것도 제곱해서 4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니까 그럼 좀 4분의 22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? 2분의 11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죠. 분산을 구해가면 되면 제곱의 평균 2분의 11 빼기 평균 제곱 1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9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이제 변수 변환 형태 이런 값을 구해달라. 2배 바리언스 x 처리되면 이건 이제 제곱해 그러니까 4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좀 구해가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좀 대입하게 되면 약분 하나 좀 하고 계산 결과 18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분포표가 이제 주어지게 되게 되면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내용이니까 평균 그러면 제곱 평균 변수 제곱해서 계산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죠.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식이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요 부분들의 뭐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됩니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연산해 가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 변환 이제 제곱해서 4로 좀 처리되는 부분들 조금 기억해 가면 그 다음에는 좀 무난한 연산이 되겠습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, B, C, D의 모든 수학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곱하기해서 좀 8이 나오는 거죠. 자연수들을 좀 곱하기해서 그렇다면 뭐 구성을 좀 살펴보면 되겠고 합해서 또 10보다 좀 작아야 된다. 찾아가는 그런 내용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 뭐 곱하기해서 8이 돼야 되는 것은 숫자 중에 하나가 8이 되게 되면 나머지 숫자들이 1로 구성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8 인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4, 2, 8 이런 게 있겠죠.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는 2, 2, 2, 1 이렇게 되는 세 가지 모양을 좀 생각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됐습니까? 8이라는 거 자체가 소인수분 했을 때 인수 자체가 이 세제곱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나 조건을 좀 생각해보면 네 숫자를 좀 합했는데 10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아이고 8이 관여되면 이건 좀 안 되겠죠.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뭐 순서쌍을 만들어야 되니까요. 이런 부분 좀 나열해주면 되겠죠. 4팩토리얼에 같은 문자 나열이니까 이제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뒤쪽은 4팩토리얼에 뭐 3팩토리얼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. 2가 소거되니까 4, 3, 12에다가 4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16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. 설명 이해되셨습니까? 문제 주어진 조건 먼저 이렇게 좀 구성 찾고 문제 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또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열하고 이런 좀 절차를 논리적인 절차를 좀 거쳐가면 충분히 풀이된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잘 따라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27번입니다. 1부터 10까지 전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주머니에 있습니다. 4장의 카드를 좀 꺼내는데요.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1, 2, 3, 4 해가지고 숫자를 좀 가겠다. 앞에 거는 좀 홀수고 뒤에 거는 이거 숫자가 그렇죠. 큰 숫자들이니까 뭐 16보다 클 수 있겠죠. 이렇게 좀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뭐 전체는 10장 중에서 4장의 카드를 꺼내주는 거니까 10 컨비네이션 4 해서 19, 8, 7 4, 3, 2, 1 해서 소거되는 거니까 뭐 210입니다. 그래서 전체가 좀 구해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A1, A2, A3, A4 좀 열심히 좀 조사를 좀 해가야 되겠죠. 숫자가 좀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앞에가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뭐 1, 3, 1, 5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. 자, 근데 이제 뭐 숫자가 7이 이렇게 큰 숫자가 되게 되면 뒤에 부분에서 이거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이게 지금 16보다 크려면 6하고 10을 선택하는 것부터 좀 가능한 거니까 그보다 좀 작은 경우들을 하고 큰 경우 보다 큰 경우가 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3, 5 이런 부분들도 6보다는 작은 수로 구성되어 있겠고 그다음에 1, 7, 1, 9는 안 되죠. 9가 나오면은 9보다 큰 숫자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러면은 3, 7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3, 5, 3, 7, 3군 또 안 되겠고 그 다음에는 5, 7 이런 것도 있나요? 5, 7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런 숫자들은 뭐 위에 더하기에서 16 되는 거고 전혀 관련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 60 이런 게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는 16보다 좀 커야 되니까 7에는 9 되겠고 7에는 10 이렇게 이런 순서상들이 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럼 8, 9, 8, 10 이런 것도 되는 거죠. 이렇게 좀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, 10 이렇게 순서상 해주면 되는 거니까 6개의 순서상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 정도가 나오겠고요. 그 다음에 1, 7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숫자들은 7보다는 큰 숫자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8, 9, 8, 10 이런 숫자들이 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는 뭐 9, 10 이런 숫자들 가능한 거니까 뭐 순서상은 3개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순서상 정도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때 이제 문제에서 뭐 확률을 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전체 210가지 중에서 18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7이면 또 3으로 약분되죠? 그렇게 되면은 3으로 약분되면 70에다가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70분의 9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5번이 정답이 되가는데요. 자, 문제의 조건들 작은 수부터 이렇게 좀 커져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고려해서 숫자를 점점 이렇게 좀 커져가는 형태를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뒤에 숫자가 이제 뭐 16보다 크다가 커나갔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6이 될 때 이제 60 이렇게 더하기 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영향이 없는 숫자들,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관여되는 7인치 관여가 된 거죠. 이렇게 좀 나오는 숫자들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나눠서 가지수를 카운팅해 가면 좀 더 체계적인 거니까 실수 없이 꼼꼼하게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주어진 상황을 항상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어떻게 가지수를 좀 카운팅해 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별수 xy 확률밀도 함수를 각각 fx, gx라고 하겠습니다. 모든 수식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오는데 gx라는 것은 뭐 fx를 좀 평행이동해서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. 다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. 뭐 상황 이해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요, fx 그래프에서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려 간다면 뭐 gx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돼서 평행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이니까 n 마이너스 6에서 그래가는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근데 뭐 가하 조건을 하게 되면 뭐 11보다
작다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는 거겠고 그러면 23건 상당히 큰 숫자죠. 23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이 좀 같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예요. 가족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가정거 쳤을 때 z-값에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분의 11-m 이렇게 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분의 23 마이너스에서 빼주면 어떻게 될까? 플러스가 되니까 29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 그럼 이제 더하기 해주면 또 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 됐습니까? 부호 같으면서 부호가 좀 반대다 뭐 이렇게 처리 되죠. 이런 형태의 좀 내용을 좀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그럼 저 계산 결과 또 어떻게 되는가요? 시그마 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를 뭐 시그마 좀 사라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40-2m은 이꼴 7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은 20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이 가 정보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. 됐죠? 그럼 나 정보는 또 뭡니까? 이제 평균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. 평균을 좀 이렇게 쓱 해서 이제 20입니다 메모에 좀 해주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런 평균이 6을 좀 뺐으니까 이제 14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K보다 작을 확률을 하고 K보다 더고 이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K가 나와가지고 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똑같이 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죠. 그랬을 때 또 역시 이 Z값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 이제 채워지는 이런 형태니까 또 표준화 시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또 부호가 또 반대되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시그마 분의 K-20 이렇게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시그마 분의 14 마이너스 K-14죠.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K-14 한 부분들 더하게 해주면 또 이제 0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? 2K 그러니까 K 값이 이 34에 1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? K 값이 17입니다 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렇게 해서 K 값도 얻어냈고 이때 이제 이렇게 확률 좀 구해달라고 확률이 좀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죠. 그렇다면은 또 뜻하고 좀 처리를 좀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20인데 17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평균이 14 이렇게 처리되는데 K보다 클 확률인 거죠. 클 확률 이렇게 됐으니까 뭐 또 17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해서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이제 한쪽을 좀 2배 해주면 되겠죠. 뭐 2배에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? y라는 변수가 이제 17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도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2배의 확률들 처리되겠습니다. 표준화가 좀 거치면 이제 시그마 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이 확률이 0.1336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이 절반 정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러니까 Z값이 시그마 분의 3보다 클 확률은 절반이니까 0. 절반이니까 0.66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 그러면 또 이건 또 이제 Z값이 시그마 분의 3보다 작을 확률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0보다 큰 걸 써야 되죠. 확률을 하게 되면 이제 0.4332가 되는 거군요. 4332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Z값이 1.5다. 즉 시그마 분의 3 이 값이 1.5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은 2입니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아주 좀 재미난 표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. 그 관계식 자체를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알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. 평균은 20이라는 걸 구했고 이게 2라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4번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설명절 이해되셨습니까? 자,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이게 이제 평행이동돼 있다는 부분들을 좀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11보다 작을 확률, 20점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좀 같다는 얘기는 Z값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가 많다 이런 뜻. 그 다음부터 좀 K보다 작을 확률들, 좀 K보다 작을 확률을 했는데 확률이 총합이 또 1이 되려면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 거니까 역시 둘이 또 Z값이 표준화 시켰을 때 값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. 그래서 이제 K값을 찾고요. 최종적으로 또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. 아이고 여기서 약간 좀 대칭구조 모양 형태처럼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2배 해서 처리해간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조금 이제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고려해가면서 풀이를 좀 연산을 좀 해가면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. 29번 시작합니다.
두 집합 x,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가 조건은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원소가 커지면 점점 더 커져가야 된다. 아하, 그거나 갖다 더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좀 뭐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. 그냥 크다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조합의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.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뭐 4개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9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9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9, 8, 7, 6에 4, 3이 이제 소거돼서 2 처리해주면은 14에다가 좀 써볼까요? 14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니까 4, 9, 36, 9, 1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6 해서 뭐 전체 가지수가 126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조건이 있겠죠. 조건 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다 조건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이쿠 F3 F1 이런 부분들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3 이렇게 1 되게 되면 이제 4보다 크다죠. 크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쿠 여기 지금 치역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F1이 뭐 최소 1을 나오게 되면 차이가 4보다 크면 5는 돼야 된다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F1이 1이고 F3이 6인 경우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예외되는 부분들이 좀 조금밖에 없으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에서 이렇게 좀 빼기 해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불을 좀 진행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 조건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구해갈까요? 그럼 뭐 F2는 그럼 뭐 자동으로 6으로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F4는 좀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였고 그럼 F2라는 부분들은 1부터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 거죠. 6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가지수는 뭐 6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나 조건은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성립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F1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이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4, 5, 6 이제 원소의 3개가 있는 거죠. 4, 5, 6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 대응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4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빼서 7의 6 컨비네이션 4의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, 5, 15에서 15가지입니다라고 불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126에서 15하고 6을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거니까 120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이제 105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105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단답형 4점짜리 좀 까탈스러운 문제.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좀 잘 이해해서 어떤 풀이가 좀 효율적이냐 이런 걸 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. 특히 이제 다 조건을 보고 요거는 이제 예외되는 게 몇 가지 안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뭐 가지수는 상당 부분 많이 관여되는 거니까 전체 부분에서 좀 빼는 것이 좀 효율적인 풀이겠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항상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항상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30번 10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일명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.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. 주머니 A에는 흰 공 3개, 검은 공 하나, 주머니 B에도 흰 공 3개, 검은 공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. 동전을 던져서 실행 완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개의 공을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3개의 공이죠. 3개의 공을 좀 넣습니다. B에서 그 다음에는 5개의 공을 좀 거기서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가요? 실행이 끝난 후에 B에 이제 공이 좀 남아있지 않을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 같고 2개 있을 확률. 이제 조건부 확률이군요.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풀어달라라고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되죠. 일단은 근데 뭐 동전 자체가 이제 무엇이 나왔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앞면이 좀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동전을 좀 2개를 넘겨야 되는데 이때 이제 흰 공이 좀 2개가 좀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흰 공이 좀 하나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.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. 뭐 뒷면이 좀 나오게 되면 공을 좀 3개를 넘겨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흰 공을 뭐 3개를 좀 넘겨주면 좀 안 되죠. 그럼 흰 공이 6개 됐을 때 5개의 공을 좀 넣어야 되는데 흰 공이 좀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도 뭐 흰 공은 2개를 좀 이렇게 더 넘겨주는 그런 걸 좀 상상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전체 가지수 중에 이제 흰 공 2개인 경우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. 큰 틀에 좀 내용 정리가 됐습니까? 그럼 이제 요거에 맞춰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2분의 1 4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좀 열심히 쫓아내야 되겠고요. 흰 공 2개면 3개에서 2개를 꺼내고 됐고 B에 이제 싹 넘어갔는데 흰 공 2개가 좀 추가됐으니까
4개의 공 중에서 그러니까 6개의 공이 되겠죠. 6개의 공 중에서 5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5개니까 5개를 전부 다 꺼낸다.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2분의 1 4 컴비네이션이 그럼 이번에는 흰 공 하나, 검은 공 하나 넣고 그다음에는 공도 6개 중에서 5개를 꺼내는데 이때는 또 되겠죠. 흰 공 개수가 이제 4개니까 4개에서 4개를 좀 다 꺼내고 그다음에 검은 공 2개에서 하나를 꺼낸다.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부분들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. 요거 먼저 계산 좀 미리 해놓을까요? 2분의 1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? 2, 3은 6에다가 여기도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계산 결과가 3 이렇게 남겠고 2, 6, 6 이렇게 똑같은 거에다가 3 곱하기 2해서 계산되는 그런 모양들인 것 같습니다. 각각 좀 계산이 좀 값들이 좀 필요한데 나중에 요거 부분 따로 써야 되는 거니까 3, 3은 좀 약분할까요? 이렇게 좀 약분해서 여기 2, 2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되니까 24분의 1 여기는 24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요거 좀 기억해 가면서 24분의 3이니까 8분의 1 해서 또 나중에 또 필요할 계산 준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그다음 이제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일단 뒷면 동전 나와야 되겠고 4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흰 공 2개 되니까 3개에서 2개 꺼내고 1개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겠죠? 그다음에 이제 공 개수는 이제 7개로 바뀌었고 5개를 꺼내는데 일단은 신공은 5개 있으니까 5개에서 5개를 좀 다 꺼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?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2, 4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? 7 컴비네이션이 그러면 7,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자는 좀 3 이렇게 남는 건가요? 그래서 약분해서 좀 계산해 두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7 곱하기 8인가요? 5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?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뭐 전체 가지수는 이제 8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6분의 그러면 7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또 8 되니까 7분의 1에서 전체 가지수를 계산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흰 공이 2개 된 경우가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확률이 24분의 1이었죠. 24분의 1, 그 다음에 여기는 56분의 1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이쿠 이게 3, 8 여기가 7, 8 이렇게 된 건가요? 아이쿠 그러면 3, 7, 8 이렇게 처리되겠고 10 이렇게 계산되겠군요. 10 계산되니까 약분해서 여기가 4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에 27, 14, 84분의 5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산해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큰 틀은 이제 뭐 7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84분의 이렇게 5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.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습니까? 7분의 1, 84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고 7 여기 좀 약분을 잘못했네. 7 약분하면은 7인 7, 12가 되는 거예요. 12분의 5에서 계산 결과를 좀 얻으면 된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12분의 5 이렇게 구했고 나중에 P를 좀 더하게 되려면 이제 정답은 17입니다라고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맨 처음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. 앞면 나온다, 뒷면 나온다. 2개의 공을 넣는데 흰 공 2개 갈 수 있고 흰 공이 하나 갈 수도 있겠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면 나오면 공을 3개 넣는데 원래 3개 넣는 부분이 안 된다는 사실 좀 알아야 되죠. 5개의 공을 다시 넣을 때 이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흰 공 2개 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계산 또 계산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. 됐습니까? 항상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서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도 기억해가면서 확실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 문제 설명 잘 이해돼야 되는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좀 키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부디 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서울교육청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.